출발 새 아침. 대한민국 최고의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영훈 씨.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물건을 팔아 수백억을 벌었던 DHC.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을 수출해서 입지를 다져온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밥벌이를 하면서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대놓고 대한민국을 조롱해왔다는 것입니다.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렴치와 무례함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우리들의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무렵부터 지금까지 홍콩 국제공항 폐쇄에 관련된 검색어가 계속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행객 1000여 명이 발이 묶여 있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수천 명이 어제 이 홍콩 국제공항 터미널로 진입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시위를 벌였고. 자, 이렇게 되니까 홍콩 당국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탑승 수속을 전면 금지를 한 겁니다. 현지에서 돌아오려던 우리나라 여행객이 한 1000여 명 정도. 그래서 이제 발이 묶였다는 거고. 항공사들이 고지를 해서 일단 공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행객은 없는 상태라고 해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뭐 이제 탑승 수속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토부는 이 공항 운영이 재개되면 대체편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 귀국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공항 운영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마카오나 중국 선전 이런 곳을 이제 경유를 해서 운송을 시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단체 여행객들은 그나마 이 여행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근데 개인 여행객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홍콩이 언제까지 사실 이렇게 소요 사태가 계속될지 좀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핫한 이슈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내일 7명의 장관 그리고 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이제 발송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자, 그런데 이게 잠정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휴가 중이시랍니다. 네, 그렇군요. 협의 후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속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문제를 집중 제기할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네요. 무슨 사상이죠?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그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 사건 관련해서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당시에 6개월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명철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산호맹 이걸 주도를 한 백태용 씨는 현재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뭐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에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백태용 씨와 더불어서 또 다른 주동자 박노해 씨까지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또 뭐죠? 그러네요, 진짜. 또 뭐, 이전에도 사실은 조국 전 수석 관련해서는 뭐 트위터 이용이나 뭐 SNS 글 관련해서도 좀 편향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너무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네. 저도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가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뭐 정치 쪽으로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과거에 했던 그 올렸던 글들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간 논란은 되겠죠. 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지, 뭐 혹은 통과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뭔가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17년 대선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대표였던 홍준표 전 의원이 핵무장 주장했죠.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그때 가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까지 거론을 하면서 핵 개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지금 뭐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원유철 의원이 위원장인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도 참석해서 힘을 실어줬죠. 내일은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But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후 핵 개발하자는 주장은 북한처럼 하자 이 얘기인데 이건 결국 미국 정부하고 싸우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친미 정당 아니었나요?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랄지, 뭐, 나토식 핵 공유랄지, 핵 잠수함 상시 배치 정도, 뭐, 이와 관련한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는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중에는 좀 조심스럽게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왜요? 이분은 꼭 또 다른 청구서를 또 내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4부에서 양우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하고 인터뷰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의 원조 영국에서 다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이 런던 일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런던 지하철을 비롯해서 각지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되거나 지연되기도 하는 이런 사고. 그래서 영국 전역에서 최소 100만 명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조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영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멈추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영국은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원전 건설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에 한 37.9%, 재생 에너지의 37.1% 정도 의존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풍력 발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 이게 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원전 발전량을 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디언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늘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참고해야 될 대목인데, 예.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세운 나라긴 한데,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산업 기반이 무너져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11명이 어제 집단 탈당을 강행했습니다. 창당 1년 반 만에 갈라진 건데요. 이러한 평화당 분당 사태가 제3지대 신당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가운데 한가운데 핵처럼 계시는 분이죠. 우리 박지원 전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노영희 앵커는 변호사로 저축은행 제가 재판받을 때 무죄 받아줘서 감사했는데. 네. 제가 이제 4년 동안 같이 스튜디오에서 있었죠. 뵈니까 훨씬 반갑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어제 탈당 기자회견 하신 이후에 처음 출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이제 탈당 얘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평화당에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총 11분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탈당밖에는 방법이 없었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소속 16명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당 지도자로 나가야 되는데 정동영 대표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보더라도 옥새를 가진 당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동영 대표도 자신도 내려놓지만은 비대위원장을 자기 체제로 하자. 이러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가지고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동영 대표는 이번에 그 의원님들의 집단 탈당에 대해서 한 분의 원로 정치인 이제 바로 꼬집어서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분열과 탈당을 막아야 될 분이 이걸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명분이 없다. 그리고 공천권을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분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내려놓고 젊고 유능한 분 혹은 원로도 좋다.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에게 비례대표 1번도 제안하고 그래야 들어오시니까 예. 또 비례대표 선정 및 공천권을 드려야지 지금 현재 정동영 대표 체제로 누가 국민이 감동을 하고 지지를 하겠느냐. 올해는 지금 현재 창당 1년 6개월이 됐지만 특히 정동영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저는 사실 맨 처음부터 김경진, 최경환, 이용주 네. 이러한 분들을 경쟁시켜가지고 나가자. 특히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지만은 자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진이 나오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1년 내로 지지도를 10%를 올리겠다. 지금 줄기차게 1 내지 3%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 영입되는 비대위원장이건 당대표건 그분에게 그러한 공천권을 주자 한 것을 마치 제가 행사하려고 한 것으로 왜곡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언젠가는 정동영 대표도 우리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나에게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을 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선에 물러나자고 했는데. 네, 전남 출신 원로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인사권을 주자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한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정동영 대표는 2019년 8월 1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 의원과 7월 중순에 만났는데
이 박지원 의원이 나에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 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글쎄 직접 그게 말씀했더라도 그게 잘못된 제가 것이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은 정덕영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네. 그 후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얘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나 대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결코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같이 싸워서 뭐 하겠어요. 언젠가는 만날 건데. 또 그분들 뭐 SNS나 유튜브나 뭐 박지원 많이 공격하잖아요. 저를 의원님은 기어주는 거죠. 비례대표 선정권이나 공천권을 조도 안 받으십니까? 제가 받을 수가 없죠. 받으실 제가 수 행사할 없어요?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은 네. 그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1% 3%인 거예요. 때로는 0%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유경옥 대변인은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박지원은 한국 정치판의 아베다. 탈당 시점도 매우 보복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세게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약간 의문인가요? 이게 뭐 대변인 얘기를 네네. 제가 대꾸하는 것은 옳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베 비교한 것은 저도 대통령 될 모양이죠. 네, 아주 통 크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하고 계시는 그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거,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제가 구상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대한신당의 대표는 유성엽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탈당한 10명의 현역 의원과 앞으로 뭐 조배숙, 김광수 다 올 거예요. 예. 다 함께 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동영, 박주연 다 지금 오십니까? 뭐 2분 남지 않을까 했는데 예, 예. 그분들도 결국 함께 한다 하는 데서 말씀드리면은 거듭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갖추어서 제3당의 길을 가자. 예. 그리고 새로운 신당은 지금 현재 뭐 일부에서는 바른미래당하고 할 거냐 뭐 호남 출신 의원들이 오느냐 이러한 것은 아무런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된 바도 없고 예. 우리가 간결하고 개혁적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더 커지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할 뿐이지 지금 현재 무슨 박지원이 무슨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뭐 정동영 대표가 하는 얘기겠죠.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억울하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지 정치라는 예. 거에. 그 유성엽 의원이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3지대 신당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대한정치연대 말씀하시면서 대표를 외부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외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혹시 구상하고 계신 당대표나 분이. 예. 비대위원장 누구건 예. 대표는 외부에서 하겠다. 우리 내부에서는 하면은 네. 국민이 감동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 틀을 짜서 가보자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그래서 유성엽 대표하고 예. 저하고 드린 말씀이 똑같아요. 그 외부에서 영입할 만한 놀랄 만한 분이 있으세요? 누구? 글쎄 그러한 분을 접촉하는데 네. 그분들도 전부 현재 정동영 대표가 당권을 가지고 있는 한 옥세를 가지고 있는 한 어렵지 않느냐. 그 신뢰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보더라도 예.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구도 정당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전당대회에서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과거에도 정당 대표들이 결과가 나쁘거나 지지도가 약하면은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고집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외부 영입 인사를 지금 접촉 중이긴 한데 뭐라고 말씀은 지금 하실 단계는 지금 아닌가? 현재는 그러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예. 또 그렇게 선뜻 오시는 분도 사실 망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신당을 창당해서 예. 유성엽 현 대표를 임시대표로 선출을 하더라도 예. 그러한 외부 인사를 모셔서 당대표를
하게 한다 예.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러한 것을 우리 10명의 11명의 의원들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잠깐 말씀하긴 하셨는데, 뭐, 바른미래당의 그 호남계 의원들도 사실은 그 같이 이 제3지대론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 등이 대한정치연대를 흡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 정해진 것 물론 같고. 예. 손학규 대표의 희망사항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감동하겠어요. 예. 결국 이합 집산이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가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정당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의 지역구 의원들과도 어떠한 얘기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대표 그렇게 몸값 비싸지 비싸요? 않은데요? 그렇군요. 누가 비싸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한국당에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서 지금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죠. 한국당에서 지금 유승민 전 대표랑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민주평화당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21대 총선에서 어떤 구도로 가게 될지 좀 보는 와중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나서지는 않을 거다. 먼저 이렇게 또 보는 입장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들하고 같이 합치지 않으면은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이 대한정치연대가 또 결국은 도로호남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도로호남당이 뭐가 나쁩니까? 그 지역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괜찮다. 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의장 취업했다가 예. 실패하니까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분이 언제 귀국해서 정치 저는 복귀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한국당에서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한국당도 또 친박근혜 신당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 역시 분열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박근혜 신당의 위력이 굉장히 발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에 대선할 때요, 우리 의원님께서 안철수 전 대표를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의 대표로 하면서 엄청나게 이 지지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바람을 한번 크게 일으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 총선에서 제3당 3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던 것은 예.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안철수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들도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국민이 심판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승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말고 제2의 안철수를 또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제2의 안철수는 우리는 찾고 있죠. 찾고 있다. 네. 예. 어떻게 잘 찾아질지 좀. 그러나 한번 예. 심판을 받고 그러한 정체성에 오락가락했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무소속 의원이신 박지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제3지대 창당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유료 100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계속 이어갑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3부에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한신당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네, 우리 박지원 의원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뭐 북한 이슈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안보 이슈, 정치권 이슈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북한이 계속되는 지금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네.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미 실무급 회담을 8말 9초에 열립니다. 8말 9초요? 예, 네. 이것은 김정은 친서를 보낸 것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무회담을 하면은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폐기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예. 재래식 무기가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6.25 한국 전쟁 때의 수준이에요. 즉 북한은 고난의 행군 등을 겪으면서 핵과 핵무기 ICBM, SLBM을 개발하는데 전력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비핵화의 길로 가면은 국방상에 뻥 뚫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우리 한국 정부는 특히 우리 한국 정부는 대형 수송함 및 이지스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4대를 도입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2020년까지 20대 그렇죠. 더 도입한다. 예. 더욱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한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우리 한반도를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네. 또 그렇게 반대하던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뻥 뚫린 작체 국방을 위해서는 이미 핵을 개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진척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칸데르 미사일, 소위 신형 대구경 방사포, 또 최근 엊그제 발사한 신형 전술 미사일 이런 것은 자탄이 소나기처럼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 이러한 것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북한 인민들에게도 우리가 핵을 폐기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두려운 대상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비대칭 또 국방 차원에서 우리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대내 보여주기 용도 되지만은 한국과 일본에 과시도 하고 또 미국의 실무 협상에서도 우리를 저평가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일종의 과시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로 가는 수순을 자체 국방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김정은 아름다운 친서로 아름다운 친선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저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을 하고 결국 비핵화로 가게 되면 북한이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무장 해제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본인 그 국내용으로는 자기네들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의 미사일 실전 배치 뭐 시험 발사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예. 거죠. 그리고 미국도 압박하고 그렇죠. 미국도 압박하고. 우리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런 재래식 무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경제 제재 해제 등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비핵화만 요구하지 말고 내놓을 건 내놓아라. 그렇죠. 하는 포석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포석만 까면 되는데 왜 자꾸 남한을 건드립니까?
왜 자꾸 우리를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예. 고난의 행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예. 그들의 인민들에게 이제 핵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을 해서 이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잘 못 사니까. 진척이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 압박으로 인해서 재작년 작년 뭐 거의 3.5%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고 금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는 협상을 해야 되고 네. 자기들의 인민들에게 이러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만이다. 아, 누군가에겐 책임 전가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한 대내 정치용이고 선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는 이건 조금 저하고 다른데요. 예. 선북 후미하지 말고 선미 후북하는 것이 좋다. 아, 선미 후북. 예. 먼저 미국과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예. 북한과 대화를 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했어도 북미 간에 합의 안 되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구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고위 간부들도 미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냥 비난하는 거죠. 네. 그거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요즘 김정은 트럼프 짝짝꿍이다. 한 사람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조다가 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올바른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뭐 야당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지 네. 개의할 필요 없습니다. 본질적인 말은 예. 아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치권 이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게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건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가 뭐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인사.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예. 김학의 사건 등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박영선 장관이 우리가 법사위원 하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비디오 뭐 그런데 영상. 상당히 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가? 윤석열 예. 검찰총장도 청문회에서 제가 질문했고 예. 또 여주지청장 예. 수사팀장 할 때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치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야당 대표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네. 상당히 그러한 것도 본인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네. 공수처 신설,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어차피 임명이 강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좀 걱정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네. 저도 추궁할 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그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